네, 이번 시간에 책 14페이지 사용 연료해서 연료에 대한 분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마지막에 수업했던 거 연력학적 사이클에 대한 분류 해서 사바테 사이클 이거 공식 조금 기억나시나요? PV선도 요거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압축비 사바테 사이클에 대한 효율 하는 거 1 마이너스 압축비 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서 시그마와 로우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 시그마 요거 선 보고 간다고. 그래서 로우 마이너스 1 더하기 로우 카파 시그마 마이너스 1 위에는 로우 시그마 카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사바테 사이클이고요. 요 상태에서 요 부분들만 지워주면요. 얘네들만 지워져 버리면은 디젤 사이클입니다. 얘네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오토 사이클입니다. 요거는 아마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볼 거니까 종종 보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암기하셔도 늦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짧으면은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할 텐데 지금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몇 번씩 보다 보면은 되게 눈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원리 정도만 찾아내면은 이게 잘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용 연료에 대한 분류. 내연기관의 연료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액체, 기체 연료이다. 그래서 기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 두 가지 나누면은 기체 연료는 LPG, 대표적인 게 LPG 차량이죠. 보통 요즘에는 LPG 하면 잘 모르시고요. LPI라고 하면 또 아십니다. LPG하고 LPI하고 어차피 같습니다. LPG 연료를 사용해서요. 기화기 타입이냐? 기화기 타입을 그냥 LPG 엔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젝터 타입. 인젝터가 들어가면 LPI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 사용하는 건요. 동일하게 다 두 개 다 LPG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LPG의 구성 성분은요. 부탄과 프로판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부탄과 프로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나눠지는 목적은 여름과 겨울에 따른 혼합량이 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부탄을 100% 사용을 해요. 그 겨울에는 부탄을 70%를 사용하고요. 프로판을 30%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30% 외우기 힘드시면요. 프로판 글자 3개죠. 그래서 프로판 30%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 공학 시간에 N값 잠깐 나왔었죠. N값. N값에서 프로판 글자 3개죠. 그러면 N값이 얼마? 그죠? 글자 3개니까 N값 얘는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다 3으로 통합니다. 그 다음에 부탄은 N값이 4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PG 가스 외에 최근에 LNG 또는 CNG 가스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LNG하고 압축전력, CNG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 친환경 자동차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바로 나오기 전 단계에 있던 있던 버스들이 이제 LNG나 이제 CNG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액체 연료로 보면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를 사용했는데 액체 연료는 딱 그거죠. 가솔린과 디젤만 사용을 합니다. 가솔린과 디젤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연료의 특성에서 인화점, 착화점, 그 다음에 인화점, 착화점 또는 착화점, 발화점이라고 하죠. 인화점이라고 하면은 불을 갖다 대자마자 불이 붙는 것들. 그 다음에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면은 불을 갖다 대지 않아도 불이 붙는 거. 네,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연소점. 그래서 보면은 인화점의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점, 발화점의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었던 거 원유 정제하는 거 공학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원유를 놔두고 요게 불을 지폈을 적에 처음에 기체 성분 뭐라고 했죠? LPG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 경, 중, P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LPG, 가솔린, 경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액체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기체로 봅니다. 그래서 기체로 보고 LP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 연료들은요 탄화수소죠. HC 성분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하죠.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CnHen 플러스 2라고 놔두는 거고요. 요걸 이렇게 놔두는 게 LPG 같은 경우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소옥탄하고요. 노말 헵탄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경유는 알파 메틸 나프탈린으로 나눠지는 거고 세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나올 테지만 가솔린은요 옥탄가라고 하고요. 경유는요 세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N값 같은 경우 한번 외워놓으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탄은 얼마였죠? N값이 4입니다. 프로판은 N값이 3입니다. 요때 요 들어가는 N값이 3입니다. 노말 헵탄 같은 경우는 N값이 7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소옥탄이 8, 알파 메틸나프탈렌이 11, 세탄이 16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나눠 놓는 게 문제가 조금 힘들게 나온다 라고 하면요,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분자식을 주고요, 분자식을 주지 않고 여기 분자를 여기 7 노말 헵탄 7을 넣으면은 C7H16, 그다음에 C8H18, C9H20, C10H22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음 가솔린의 연료로 틀린 것은? 그럼 몇 번 하면 될까요? 몇 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얘를 일단 분자식을 쓰고 N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N값이 7, 8, 9, 10, 10번. 그래서 또 애매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애매하게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하나가 얘를 만약에 10을 해놓고 20, 22가 되고 여기는 CU, H14로 놔둔다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7과 8에서 멀면 멀수록 가솔린이 아닌 것들입니다. 아니면 아예 명확하게 이소옥탄의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분자식으로 올바른 것 이러면은 N값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아마 좀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사 문제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게 낼 경우가 이렇게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하실 때마다 N값 정도 한 번 정도씩 짚고 넘어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나오면은 계속 나오죠. 가솔린은 책마다 좀 다른데요. 요거는 영하 저희 나온 책에는 영하 42.8도인데 요건 보통 영하 40도에서요 영하 50도 정도 사이에 들어옵니다. 디젤은 60도, 70도, 80도, 60에서 70인데 대부분 뭐 한 70도씨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책에서는 착화점 같은 경우 가솔린이 500도씨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낮게 나오는 것들은요, 제가 480도까지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요, 550도라고 하고요.
디젤은 착화점이 350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을 갖다 대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불을 갖다 댔을 적에 영하 42점, 그러니까 영하 40도 이상만 되면 돼요. 영하 30도에서도요, 불을 갖다 대면은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불을 갖다 붙여도 60에서 80도만큼까지 온도가 올라가야지만이 불이 붙기 때문에요. 디젤류 같은 경우가 보관하기가 좀 더 안전한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압축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착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압축 착화가 가능합니다. 가솔린도 압축 착화는 가능합니다. 근데 디젤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식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간극이 조그맣게 만들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연료를 뿌려버리면 돼요. 근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는 불꽃 점화 방식이고요. 얘는 예열 플러그를 사용하는 자기 착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하다 보면은 예열 플러그가요, 그 착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차에 다 들어가요. 모든 차에 다 들어가는데 아마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실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실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딱 봤을 때 복실식은 뭔가요? 뭐 같아요? 복실, 단실. 방이 2개짜리. 단실은 방이 하나짜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복실식은요, 무조건 예열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근데 단실식은요, 예열 플러그가 필요 없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단실식도 예열 플러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딱 볼 때 단실식에 예열 플러그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라고 문의가 와요. 요거는 초창기에 만들어질 적에 복실식은 무조건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야 되지만 단실식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시동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온도를 그 연소실 내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단실식에도 그냥 예열 플러그라는 거를 넣어 놓습니다. 이 예열 플러그는 뭔지 대충 감 오시죠? 연소실이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런데 연소실이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 노즐이 들어갑니다. 노즐이나 인젝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박히는 거죠. 열선이 있는 걸로. 그래서 예열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예열 플러그는 연소실 여기에 방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그래서 따뜻하게 데펴주면은 착화 온도까지 올리는데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 아마 책들 보거나 그러시면은 아직까지도 예열 플러그를 가열하는데 뭐 1분, 2분 그렇게 되게 오래오래 걸린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온도도 올라가는 온도도 뭐 700도, 800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요, 보통 3초, 요 3초도 아마 한 5년 정도, 5년 전, 3년, 5년 전인가 그렇고요. 지금은 더 빠릅니다. 1, 2초 이내에 거의 한 1200도, 1400도까지 한 번에 쫙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ISG 많이 나오죠. ISG. 그래서 아이들 스탑앤고. 디젤도 그래서 시동도 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워낙에 배터리도 좋은 것도 있고 분사 타임이나 모든 그 전자제어로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예열 플러그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냉간 시동 시에도 잘 걸리는 게 예열 플러그가 되게 빠르게 예열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디젤 차 보면 키 꽂고 이그니션 온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돼지꼬리가 나옵니다. 돼지꼬리가 딱 나오면은 최소 3초에서 한 5초 정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면은 끼링 하다가 걸려요. 근데 요즘엔요, 돼지꼬리 나와봐야 1, 2초면 끝나요. 영하 뭐 한 40도까지 내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겨울에도요, 그냥 넣으면은 보통 한 1, 2초면은 다 예열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고. 다음에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 저희 요거 공부하시다 보면요, 구비 조건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구비 조건. 그래서 요 구비 조건을 죽어라 외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죽어라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구비 조건이라고 하면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봐요. 체적 및 무게가 적고 발열량이 클 것.
당연히 가벼운데 가벼운데 얘를 불을 때웠더니 열이 많이 나. 그러면 요건 열기관이라잖아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죠. 그러면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 에너지로 많은 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비중이 보통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비중이 0.7에서 0.7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솔린 같은 경우 1리터를 갖고 갑니다 라고 하면요, 1리터 곱하기 비중 0.7 하면은 얘는 0.7 하면은 이제 700g 정도로 나오는 거죠. 0.7kg, 요 정도 700g이라고 단어를 할게요. 요 정도로, 그러니까 0kg이 낫겠구나. 0.7kg이라고 하죠. 0.7kg 갖고 가는 거랑 비중이 만약에 1.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솔린의 비중이 1.5다라고 하면은 1.5kg짜리예요. 똑같은 연료의 체적을 갖고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무거운데 가는 게 얘보다도 못하거나 얘랑 같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적 및 무게가 적고, 그러니까 가벼웠고 열이 많이 나서 운동 에너지로 많은 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소를 시켰어요. 연소를 시켜서 후처리 상태, 그러니까 연소를 시켜서 배기가스 빼냈는데 몸에 해로운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유해 화합물이 남기지 말 것. 그 다음에 내 부식성이 크고 저장 안정성이 클 것. 내 부식성, 그러니까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근데 저장하는데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소 차량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수소차 만든다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 나온 게요. 차가 돌아다니면요, 수소 폭탄이 돌아다닌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보관이 용이하다라고 하죠. 가솔린에 대비해서 저게. 왜냐면은 인하점이 높기 때문에 불이 쉽게 안 붙습니다.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인하점이 낮기 때문에 불에 쉽게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장에 안정성이 있을 거. 근데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장하기도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옥탄가가 높을 거. 옥탄가가 높다라는 건요, 요거는 이제 노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 요게 간혹 가다가 요런 것도 우선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 요거는 내가 영하 30도 있을 때랑 한겨울에는 영하 30도예요. 저희 한여름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때 40도일 때는 그냥 이게 물처럼 흐르는데 영하 30도에는 뭐 슬러시처럼 흐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 즉 흐르는 양은 늘 똑같아야 되고요.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되고 기화성이 좋을 것. 보통 요 밑에 있는 것들은요, 노킹 방지랑 동일합니다. 노킹 방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요, 어차피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이요, 노킹 방지랑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솔린 먼저 나왔으니까 보통 여기서 발열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발열량이라고 하면요,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과요,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발열량이라고 하면요, 저위 발열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 같은 경우는 얘기를 못하는 게, 고위 발열량은 내가 이게 뭔가 연소를 해요. 연소를 하면은 여기에 연소할 적에 대기 중에 수분도 있죠. 수분도 같이 빨려 들어가죠. 여기서 연소하면은 물이 연소가 되면은 물이 얼마만큼, 즉 수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또 편차가 생기겠죠. 그런 편차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고위 발열량은 실생활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실험실에서 연구 같은 거 할 적에는 늘 일정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온도, 습도를 하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데, 요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해서 대부분 다 저위 발열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위 발열량 또 하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가 11,500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디젤이 1,500이고 LPG가 아마 12,000칼로리 정도가 나올 겁니다. 12,000칼로리. 그래서 여기 킬로칼로리로 나옵니다.
동일한 단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디젤이 저 발열량 부분에서는 디젤이 많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냥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가솔린의 성질. 가솔린의 성질이라고 하면요, 연료가 기화성 나오죠. 연료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발하는 성질. 그래서 근데 이제 베이퍼 록 있고 이제 기화성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퍼 록은요, 베이퍼 록은 가솔린 연료뿐만 아니라요,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도 나옵니다. 요거는 유압, 그다음에 유압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유체가 있는 부분에서는 베이퍼 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요, 나머지 부분 가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베이퍼 록 하면 복사 연료, 복사 및 열 전달로 인해서 연료 파이프, 연료 펌프 또는 기화기가 가열되어 가솔린이 비등기화하여 연료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보면은 이해 가시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텍스트 만들어 놓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베이퍼 록이라고 하면요, 요만한 파이프 관이 있어요. 여기에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연료가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유체는요, 비압축성입니다. 유체는 비압축성입니다. 유체를 벗어나고 그냥 이런 공기 들어가는 압축성이죠. 그래서 비압축성이라는 건요, 여기와 여기에 막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얘를 1cm만큼 움직이면요, 얘도 무조건 같이 1cm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압축성인데, 그래서 뭐 뒤에서 연료 펌프가 연료를 밉니다. 여기서 밀기 시작하면 같이 밀려요. 근데 베이퍼 록이라는 거는 여기에 열을 가합니다. 내가 직접 뭐 라이터는 좀 그렇고요. 그죠, 뭐 예시인데 뭐 어때요? 라이터로 지지던지 아니면 아니면은 그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엔진 열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연료 파이프가 데워지던지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비등점,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 라면 같은 거 끓이거나 라면물 같은 거 끓일 적에 100도씨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뽀글뽀글 끓죠. 그러면서 수증기 막 나오죠. 얘도 여기서 계속해서 가열하다 보면요, 비등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요, 여기에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까요? 공기방울이 하나씩 생깁니다. 공기방울 생기고, 이 공기방울은 압축성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건 브레이크가 아니니까 여기에 퓨얼 모터가 회전해서 여기다 연료를 밀어줘요. 나는 확 밀어줬는데 얘네들은 압축성이랬죠. 얘를 1cm만큼 밀었더니 여기에서 0.5cm, 여기서 0.5cm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나는 2cm를 밀어버렸어. 여기서 또 0.5, 여기서 0.5. 안 움직여. 그래서 여기서 압축성 물질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베이퍼 록에 의해서 압축성 물질들이 나오면은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현상을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는요, 스펀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던 아니면 클러치 페달을 밟던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느 정도 유압이 전달되고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발생해야 되는데, 압축성 물질 때문에 이렇게 밟으면은 그 스펀지 밟은 것처럼 폭신하게 밟아지는 거. 그래서 스펀지 형상이라고 하고요. 요게 가솔린 연료에서 요런 게 발생하면요, 베이퍼 록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시스템도 발생을 합니다. 클러치 시스템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활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오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오일유, 그러니까 유체가 흐르는 곳은 이런 베이퍼 록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요,
유체는 일단은 비압축성이다. 근데 베이퍼록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베이퍼록이라는 비등점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가면은 기체가 발생하고 거기에 공기방울이 생긴다. 이 공기방울은 압축성 물질이기 때문에 스폰지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화성 측정법에서 ASTM 증류법과 평형 공기 증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STM은 미국 재료협회 공학인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흔히들 기화성 측정법은 ASTM 요거밖에 대부분 시험에 안 나오긴 해요. 근데 ASTM 같은 경우 뭐였죠? 여기가 온도였고요. 여기가 온도고요. 온도고 여기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기화성 측정법이라는 건요. 연료를 놨을 때 얘가 기화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몇 %까지 기화가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여기서 10%, 35%, 60% 해서 얘네들 수치만 봐요. 그래서 10%는요. 시동성, 35에서 60%는 가속성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문제가 ASTM 증류법에서 시동성에 대한 시동성 성능을 표현하기 위한 퍼센테이지로 올바른 것은 10%, 아니면 가속 성능으로 올바른 것은 30에서 65% 이렇게 나옵니다. 온도는 뭐 나오진 않아요. 온도는 나오지 않고 요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티노크성 해서 안티노크라는 건요 그냥 노킹 방지예요.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 거 해서 가솔린 노크를 방지하는 거 말하면 CFR 엔진 해서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CFR 엔진 가솔린에서 여기 압축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요거는 CFR 엔진입니다. 요거는 시중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연구실 안에서만 사용하는 엔진이고 얘는 이제 보통 이제 CFR 엔진이라고 하고요. 얘는 옥탄가를 측정하기 위한 엔진이면서 압축비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엔진입니다. 요거를 CFR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의 노킹. 가솔린 엔진의 노킹은 연소실 내부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거. 요거 같이 좀 설명할게요. 가솔린의 노킹, 가솔린, 디젤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요거 노킹 관련해서 사람들 되게 많이 혼동되시는데요. 이거 짧으신 분은 한 달, 기신 분은 한 3, 4개월 정도 혼돈되다가 결국에는 개념을 잡긴 하세요. 그래서 노킹의 의미라고 보면요. 노킹의 의미라고 보면은 얘는 금속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잖아요. 요거는 한 번 이상 되는 폭발.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할 때 뻥 소리 나죠. 근데 뻥뻥 빵빵빵 이러면은 얘는 노킹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디젤이에요. 디젤은 얘가 노킹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GSL은 그러니까 가솔린은 스파크 플러그에 점화가 되면은 여기서 불꽃이 튕겨서 얘가 화염 전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뻥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킹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딴 데서 열점이 생기거나 뭐해서 이렇게 하나가 폭발이 더 되는 거. 빵빵 폭발되는 거. 요게 지금 노킹이라고 하면은 디젤은 연소실이 있으면 압축 착화 방식이죠. 압축 착화 방식은 내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됐고 착화 온도 이상이 되면은 불이 붙는 거죠. 근데 내가 압축했을 때 이게 여기 한 점만 뭐 한 350도, 400도 올릴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유독 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높겠죠. 요 가운데 부분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요거
가솔린의 노킹은 한 번 이상의 폭발음이 발생했을 때 두 번부터 노킹이라고 봅니다. 근데 디젤은 어차피 여러 번 폭발하기 때문에 요거는 급격한 연소로 봅니다. 요건 급격한 연소. 한 번에 빵빵 하는데 너무 많은 게 급격하게 연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폭발 압력이 너무 세서 이제 엔진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디젤은요, 노킹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젤 노킹 같아요라고 해서 들어가면요, 진짜 예민하신 분 아니면은 노킹 못 잡아요. 원래 디젤이 이런데요. 아무래도 디젤 작동하면 소리 크죠. 엔진 소리 되게 크죠. 근데 거기다 대고 노킹 소리 거의 못 듣습니다. 요런 차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금속성의 노킹음. 말 그대로 연소 실내에서 화염 전파가 일어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열점이 생겨서 뻥 튀기는 거죠. 이 열점이라는 거는 그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거나 이렇게 가다가 뭔가가 하나 툭 튀어나왔거나 칩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열이 이쪽으로 다 모이죠. 그 얘가 뜨겁게 오릅니다. 그럼 요 부분만 그죠? 그 착화 온도가 550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열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킹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 노킹 시 나타나는 현상 하다 보면은 이상 연소 하에 평균 유효 압력이 낮아지고 순간 폭발 압력 증가. 그러니까 폭발 압력 증가. 그다음에 두 번 그 이상 연소로 인해서 냉각수가 끓어 넘친다. 그다음에 실린더 헤드하고 블록 변형.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여기서 한번 폭발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같이 폭발해요. 내가 이렇게 밀고 가는데 반대쪽에서 날 치고 와. 그러면은 이 충격파가 실린더 헤드 부분하고요. 헤드 부분하고 블록 부분도 있는데 블록 부분은 대부분 충격을 안 주고요. 헤드 부분이나요? 여기 있는 가스켓 부분에 충격을 줍니다. 또는 피스톤 쪽에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면요, 커넥팅 로드가 똑바로 서 있던 커넥팅 로드가 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 파손,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섞이게 돼서 기름이 뜬다. 요거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섞이게 된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가 휘어지거나 가스켓이 찢어진 경우 압축 압력 낮아짐, 출력 저하로 연료 소비량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 놓으면 좀 좋은 게요. 8번 해가지고요. 여기서 해야 되나? 배기가스, 얘는 배기가스 온도가요, 낮아집니다. 노킹이 발생하면.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열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간다라는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넣으면요, 어차피 요거를 얘네들로 이해하면요, 당연히 배기가스 온도 높아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보면요, 배기가스 온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봐도 배기가스 온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대부분 안 해요. 근데 하나 적어 놓고 아예 그냥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옥탄가라고 되어 있죠. 옥탄가는 가솔린 연료의 안티 노킹성, 그냥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탄가는 요거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이소옥탄 더하기 노멀해탄 나누기 이소옥탄. 요거 공식은 그냥 암기. 요거는 그냥 암기 무조건 하세요. 암기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옥탄가는 여기서 계산하시면요, 100을 절대적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옥탄가는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엔진이 옥탄가가 100이 넘는 게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웬만한 주유소 가면 옥탄가 한 96, 97 정도 쓸 거예요. 아니다, 96, 90, 그러니까 95, 96 정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유로 가면은 한 98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킹이 훨씬 더 줄어들고, 이제 아예 그 노킹이 훨씬 더 줄어들고 좀 더 안정되게 점하게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옥탄가가 100이 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옥탄가가 100이 넘는 게 많아져 가지고
요거 퍼포먼스 넘버라는 것도 있습니다. 퍼포먼스 넘버에서 요 뒤에 건 보지 마시고요. 요 앞에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넘버는요, 옥탄가가 100이 넘는 연료를 측정할 적에 퍼포먼스 넘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실 적에 되게 헷갈리시는 분이요, 여기 128 하나만 외우세요. 128 하나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요 28을 그냥 위로 올려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요것도 무조건 암기인데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뭐 한 20대인 분들은 암기력 아직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실 수 있으면 한 번 외우시면 되는데요. 암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30대 중반에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공식들을 어딘가 한 곳에다 본인이 잘 보는 곳에다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 시작할 적에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요 퍼포먼스 넘버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5에는 요건 옥탄가입니다. 옥탄가 얼마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넘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디젤 엔진과 비교한 가솔린 엔진의 특징. 이거는 굳이 다 알죠. 엔진이 당연히 정숙합니다. 누가 봐도 디젤이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매연 발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왜 저렴할까요? 그죠? 엔진에 들어가는 물질들 두께 그런 게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런 거 나왔을 적에가 초창기 때부터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요거 나왔을 적에는요, GDI라는 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처음 나왔을 적에 커먼 레일이라고 그러죠. CRDI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먼 레일 자체가 고가였어요. 너무나도 고가였었는데 GDI 같은 경우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비슷비슷해요. 근데도 아직도 가솔린이 조금 더 쌉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좀 더 싸고요. 전체적으로 만들 적에 좀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싸져요. 근데 경합금으로 넘어가면은 가솔린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가솔린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정비할 때도 그거예요. 인젝터가 망가졌다라고 하잖아요. 가솔린의 인젝터는 몇만 원 안 해요. 근데 커먼 레일의 인젝터는 몇십만 원씩 해요. 그런 차이를 보는 거고요. 가솔린 엔진 연소의 기본 조건은 이제 규정 압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점화식이 적당한 혼합비가 있어야 된다. 딱 봐도 되게 좋은 말밖에 없죠. 좋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의 노킹 방지책 해서 적당한 혼합기, 고옥탄가, 엔진의 실린더 벽 온도를 낮춘다, 점화시기를 지각, 온도와 압력 낮춘다, 화염 전파거리 짧게, 연소질레의 퇴적 카본, 회전수를 빠르게, 와류 증대, 자연 발화가 높은 연료 사용한다. 난데 아마 여러분도 이거 혼돈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요거는 엔진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가솔린만 좀 가세요. 하고 보시면요, 적당한 혼합기인데요, 농후예요. 농후라는 게 저희는 보통 14.7대 1이죠. 14.7대 1의 비율로 갑니다. 근데 이게 연소 속도를 보면요, 이렇게 더 빼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4.7대 1, 뭐 요런 데 오면은 뭐 12에서 한 13대 1, 여기도 더 가면은 뭐 한 9대 1, 10대 1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혼합기, 그러니까 약간 농후한 게 14.7대 1 때보다 약간 농후하면요, 여기가 미터 퍼 세크 화염 전파 속도거든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약간 농후하게. 근데 농후하게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혼합기를 농후하게 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약간 농후하게라는 약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맞은 걸로 또 봐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고옥탄가가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노킹 방지에서 가솔린은요, 대부분 다 낮춥니다.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온도를 낮춰야지 열점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 조기점화라는 것들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조기점화라는 것도 또 나올 거예요. 조기점화랑 노킹이랑,
조기점화를 노킹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시험에서는요, 조기점화나 노킹이나 다 동일하게 봅니다. 조기점화라는 거는 스파크 플러그가 튀기기 전에 폭발되면 조기점화예요.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가 튀기고 나서 열점에 의해서 다시 또 그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노킹으로 또 봐요. 근데 개념은 얘네 둘 다 노킹으로도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굳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기점화는 스파크 플러그가 튀기기 전에 폭발이 일어나면 조기점화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낮춘다고 그러죠. 이렇게 낮추는 게 흡입 공기 온도 낮춥니다. 압력도 낮춥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의 실린더 벽 온도를 낮춥니다. 이게 노킹의 방지법이에요. 반대로 디젤은 다 높여줘요. 왜냐면 연소가 잘 되려면 착화 온도까지 빨리 올려야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온도를 다 높여야 되니까. 근데 가솔린은 반대로 다 낮춥니다. 그리고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죠? 여기서 불꽃이 펴서 화염 전파가 쭉 가야 되는데 너무 길면은 가는 중에 여기서 뭔가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가 위치하는 곳이요. 대부분 이렇게 방구형으로 그린다라고 하면요. 가운데에 스파크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한쪽 끝에다 놓으면은 가다가 이쪽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운데다 놔서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연소실 내에 카본을 퇴적해 준다라는 건요. 카본을 퇴적해 준다는 거는 열점을, 그 열이 모이는 점들을 없애준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을 쓰고 와류 중대, 그 다음에 자연 발화가 높은 연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요. 요겁니다. 점화 시기를 지각시킨다. 저희 지각은 일상생활에서요. 지각이라는 거는 되게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로 갑니다. 지각했어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진각을 좋아해요. 빨리빨리 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나오긴 하는데 피세타 그래프로 그리면요. 여기가 압력을 놓고요. 여기를 각도, 크랭크 쭉 각도로 보면요. 크랭크 쭉이 이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요. 간다라고 치면은 요거 우선 정상적으로 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점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가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다가 점화 시기를 좀 더 앞으로 당겼어요. 좀 더 앞으로 당겼더니 얘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서 기분 좋아서 좀 더 당겨요. 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최고 압력까지 올라갔으면 떨어지면서 여기서 노킹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노킹을 감지한다. 그러면 점화 시기를 지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킹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노킹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점화 시기는요. 엔진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더 당겨줍니다. 그리고 노킹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전 속도가 동일해도 부하가 걸리면요. 점화 시기를 계속 앞으로 당겨요. 왜냐하면 출력을 계속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높이면 흔들리는 노킹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지각을 시켜줍니다. 지각을 시켜주면 흔들리는 구간이 이렇게 이쪽 구간으로 또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노킹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노크제. 안티노크제는 요거는 이렇게 몇 번 읽어보시면은 아실 건데 가급적이면 얘도 그냥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예, 지금 다 암기가 안 되시면요. 문제 풀면서 보시면은 약간 좀 도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후한 혼합비가 엔진에 미치는 영향. 농후한. 그래서 엔진 동력 감소, 불안전 연소, 엔진 과열, 카본 해소. 저희 아까 했죠.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인 거예요. 농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적당한 혼합기의 농후죠. 요거는 약간 농후죠. 여기서 말하는 농후는요, 매우 농후해요. 이런 개념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요거를 명확하게 문제 풀 적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농후한 혼합기라고 하면요, 매우 농후할 수도요, 매우 농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킹 방지해서 농후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약간 농후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요것처럼 이게 엔진 동력이 감소하고 불안전 요소가 일어납니다.
매우 농으로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박한 혼합기가 엔진에 미치는 영향, 저속 및 고속 회전이 어렵다, 기동이 어렵다, 동력이 감소된다,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으로 노킹이 발생된다. 근데 요것도 하나 보시면요, 농우와 희박을 하실 적에요, 또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농우는 뭐죠? 같은 최적하에 연료가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희박은요, 같은 최적하에 연료 입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은 요게 적당으로 봅니다. 적당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불꽃을 내가 튕겨줬어요. 그러면 얘가 불꽃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 바로 옆에 있는 한테 너도 터져, 너도 터져. 그럼 얘는 또 바로 너도 터져, 너도 터져죠. 근데 여기서 불꽃을 억지로 해서 튀겼어요. 얘가 불이 붙었어요. 너도 터져야 하는데 너도 터져 해서 저기까지 가서 전달해줘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속 및 고속 회전이 어렵다. 즉 폭발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농후하면은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꽉꽉꽉꽉 차 있어요. 요거는 저희 뭐 여기 교실에 한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한 150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뭘 전달하려고 해도 너무 시끄러워서 어수선해서 전달을 못하는 거죠. 전달을 좀 어느 정도 쭉 가야 되는데 한 명 전달, 한 명 전달, 한 명 전달, 한 명 전달 하니까 전달이 또 가는데 또 모질라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농후와 희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가시면은 좀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경유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